저번 주에 공지를 했듯이 숙제 질문부터 좀 받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숙제 질문 나올 거를 한 방에 좀 번호를 받아서 한 방에 쭈루루룩 좀 풀어봅시다. 자, 숙제 질문 있으신 거 번호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숙제 질문 64. 질문도 하고 좋아. 64. 또 67. 64. 67. 또 72. 지난번 몇? 71. 71. 또 72요. 72. 또 79. 79. 90. 또 81. 또 82. 89. 또 시원이는 없어? 뭐라고? 숙제 못했어? 이따 쉬는 시간 얘기하자. 대치나 끝이지 그러면? 시우도 끝이죠? 요거 한번 다 풀어봅시다. 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문제. 자, 먼저 64번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자, 64번 문제 보시면 자, 칼륨과 물의 화학 반응식을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칼륨 3.9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가 3.9g이래. 이걸 몰수로 바꿔줘야죠. 그치? 그래야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칼륨의 원자량이 몇이래? 39래요. 그러면 칼륨의 원자량이 39라는 이야기는 이 3.9g을 원자량인 39로 나눠주면 이게 0.1몰이라고 알아내게 되는 거지. 이게 0.1몰이다. 0.1몰이 반응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수소는 몇 몰일까요? 개수비를 보면 2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0.1몰의 칼륨이 반응할 때 발생되는 수소는 몇 몰이에요? 0.2몰? 아니 0.05몰. 그쵸? 0.05몰의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2대 1로서. 근데 수소의 분자량이 몇이야? 2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0.05몰에다가 곱하기 화학식량 2를 해주면 질량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2g이 1몰이라는 소리죠. 1몰은 2g이다. 그러면 0.5몰은 몇 g이겠어? 시호야 몇 g이야? 1g이겠죠? 그럼 0.05몰은 몇 g이겠어? 0.1g이죠. 이해돼? 그게 0.05 곱하기 2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0.1g이 되겠네. 그래서 64번은 해결. 자, 67번 갈게요. 자, 에테인의 연소 화학 반응이래요. 그러면 12리터의 에테인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래요.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래. 그러면 요 녀석이 12리터 있대. 근데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네. 그러면 12리터를 1몰 부피인 24리터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인 거죠, 이번에. 즉, 에테인을 몇 몰 연소시키겠다? 0.5몰 연소시키겠다 이 말인 거지. 개수비를 봤더니 2대 7이네. 됐니? 그러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거야? 2몰의 에테인이 연소될 때는 7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몰의 에테인이 연소될 때니까 2분의 7만큼이죠.
그러면 연소되는 에테인에 0.5몰보다 2분의 7만큼이니까 결국에는 4분의 7몰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4분의 7몰의 O2가 필요한 거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린 질량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4분의 7몰 O2의 질량을 구하라는 얘기네. 아까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몰수에다가 뭘 곱해줬어? 분자량을 곱했었죠. 자, O2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32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32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4, 8에 32. 그러면 7, 8에 56g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67번도 이렇게 풀면 돼요. 해결. 자, 71번 갈게요. 자, 다음은 메테인의 연소 화학 반응이래. 근데 여기에서 메테인 0.1몰과 산소 0.5몰을 완전히 반응시켰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물음에 답해보래. 일단 반응을 좀 시켜볼게요. 그러면 CH4가 O2랑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고요. 물이 만들어졌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실험 세팅상 반응 전에는 메테인을 몇 몰? 0.1몰, O2는 0.5몰. 그럼 반응을 시키는 건, 자, 0.1몰이 모두 반응할 때 O2는 0.5몰 중에 몇만 있으면 돼요? 0.2몰만 있으면 되지요. 개수비가 1대 2니까. 그러면 결국 이때 생성되는 CO2는 0.1몰만큼 생성되겠죠. 개수비에 의하여. 그리고 H2O는 0.2몰만큼 생성되겠네. 그러면 반응 후의 모습으로는, 자, CH4는 안 남았을 거고 O2가 0.3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CO2는 0.1몰 생성되어 있을 거고요. 물은 0.2몰 생성되었다. 이게 반응 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지 보면은, 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대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대요. 자, 보면은 이게 물이죠. 문제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럼 기체의 부피라며. 반응 전 기체의 부피는 몇 몰이야? 0.6몰이에요. 그치? 근데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이건 빼줘야죠. 그치? 이건 기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0.6에서 0.4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반응한 물질의 분자수 비는 메테인과 산소의 비가 1대 1이에요.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니은 또한 맞는 말이네. 자, 디귿. 반응 후 실린더에 남아있는 물질 중 질량이 가장 큰 거는 CO2대. CO2. 지금 질량이 가장 큰 거래. 0.3몰, 0.1몰, 0.2몰이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들이지. 얘네들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각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0.3몰 곱하기 32죠? 그치? 그럼 몇이에요? 9.6g이네요. O2 0.3몰은 9.6g이라는 얘기지. 이산화탄소 0.1몰은 4.4g이고, 자, H2O 0.2몰은 3.6g이지. 남아있는 물질 중 질량이 가장 큰 거는 O2네. CO2가 아니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다. 그럼 기억, 니은이 정답.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71번은 이렇게 풀면 되네요. 그럼 이어서 72번. 자, 그럼 이 연결된 문제죠. 연결된 문제야. 자,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남아있는 산소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넣어야 할 메테인의 최소 부피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실린더에 남아있는 산소는 0.3몰이죠. 그럼 다시 반응식 한번 써보자. CH4가 E O2와 반응하여 CO2
2H2O 이렇게 되는데, 자 0.3몰을 또 모두 반응시키고 싶대. 0.3몰을. 그러면 그때 개수비에 의하여, 즉 1대 2의 개수비니까 0.3몰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메테인은 몇 몰이겠어? 절반만큼이겠죠? 0.15몰만큼이 필요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0.15몰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몇 리터냐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근데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 그쵸? 그러면 0.15몰은 몇 리터겠어? 여기다 곱하기 22.4리터를 해주면 나오는 거죠. 그쵸? 0.15몰은 3.36리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거 맨날 어떻게 계산해요? 뭐 나야 그냥 숫자에 이미 다 익숙해졌으니까 0.15몰은 3.36리터 거의 암기하듯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0.15몰이라는 건 0.1몰 더하기 0.05몰이잖아. 이해돼? 그럼 0.1몰은 몇이에요? 2.24리터죠. 거기에 절반을 또 더하는 거지. 그럼 3.36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번도 이렇게 풀어냈네요. 79번으로 갑시다. 자, 얘들아, 79번 풀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해해야 될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좀 이해를 더 해볼게. 자, 중학교 때 나오지만 다 잊으셨을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구성 원소 간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한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물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 물이라는 녀석의 구성 원소는 수소랑 산소죠. 그치? 근데 이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이라는 질량비로 구성이 됐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1대 8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물이라는 녀석은 항상 수소랑 산소의 원자수 비는 항상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물이 담겨 있대. 그럼 여기 안에는 수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있을까? 이 물에는? 여기 있는 물은 다 H2O잖아. H2O 안에는 수소랑 산소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있냐고. 2대 1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개수비 자체가. 이해돼요? 여기에 수소 원자 안 세봐도, 산소 원자 안 세봐도 무조건 2대 1로 있어. 왜? 물 분자니까. 뭔 말인지 알아? 안 세봐도 알 수 있다고. 근데 이 개수비를 질량비로 바꿔보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 얘네들의 수소랑 산소의 원자량비는 1대 16이죠. 이해돼요?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원자량비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한 개당 질량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개당 질량이 1이고 한 개당 질량이 16이래. 쉽게 생각하면. 근데 물 분자 안에는 무조건 수소랑 산소가 2대 1로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량비를 꺼내 본다면 얘가 1인데 수소가 2마리라면 무조건.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일 때 산소는 무조건 몇 만큼의 질량일까요? 16만큼의 질량이겠지. 곱해버리면. 그럼 2대 16이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8이라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다시. 자, 여기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물이 수소랑 산소의 개수를 안 세봐도 2대 1이라고 했죠. 안 세봐도. 근데 만약에 이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물이 예를 들어 90g의 물이 들어있다고 하자. 900g의 물이 들어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은 몇 g이야?
100g이야. 산소 원자의 질량은 몇 g이야? 800g이에요. 이해돼? 개수로 따졌을 땐 무조건 2대1인데 질량으로 따졌을 땐 무조건 1대8이란 얘기지. 왜? 수소랑 산소의 일정한 원자량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거야.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풀어낼 거예요. 원자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반응 전에 CmHn이 얼만큼 있어요? Xg이 존재하죠. 그치? 근데 여기에 연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그램 있대요? 3.3Xg이 있대. 그렇죠? 그러면 이 CmHn에 들어있는 Xg 안에 들어있는 탄소랑 이산화탄소 3.3Xg에 들어있는 탄소는 질량이 똑같아야죠. 그치? CmHn이 가지고 있던 탄소가 다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 개수,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개수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탄소 질량과 여기 있는 탄소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CO2 3.3X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을 좀 알아볼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 이산화탄소 CO2는 탄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근데 원자량 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6이니까 3대 4죠. 이해돼?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산화탄소 안에 탄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진아야, 몇 대 몇이니? 그치, 3대 8이죠. 이해돼? 즉 이산화탄소가 11g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는 무조건 3g이고 산소는 무조건 8g이라는 이야기야. 이해돼요? 이산화탄소가 22g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는 무조건 6g이고 산소는 16g이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있대요? 3.3Xg만큼 있대. CO2가 3.3Xg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는 무조건 11분의 3만큼이겠지. 11분의 3만큼이지, 비율이. 그럼 이산화탄소가 3.3Xg 있을 때 11분의 3만큼은 무조건 누구만의 질량이다? 탄소만의 질량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0.9Xg이지. 이해돼? 됐니? 이게 지금 첫 번째 과정을 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뭘까? 여기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과 여기 들어있는 탄소 질량이 어떨까요? 무조건 똑같겠죠. 그러면 CmHn에는 탄소랑 수소가 있을 건데 여기에 탄소 질량과 수소 질량을 모두 더하면 그게 몇 Xg이라는 이야기지. 이해됐니? 근데 우린 뭘 알아냈어? 탄소 질량 알아냈죠. 여기 있죠. 이 실험에서 탄소는 0.9Xg이라는 거. 탄소가 몇 Xg이다? 0.9Xg이네. 그럼 수소는 몇 Xg일 거야? 수소는 0.1Xg이겠지. 그래야 Xg이 나오겠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 탄소랑 수소의 개수비를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질량비를 알잖아. 봐봐. 우리 개수비를 알 때 질량비를 구할 수 있었지. 그럼 반대로 질량비를 알면 개수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M 대 N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지금? 그럼 질량비가 탄소랑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9대 1이래. 질량비가 9대 1이래. 근데 얘네들 우리 원자량비 알고 있잖아.
원자량비 알고 있잖아. 원자량비가 그럼 몇 대 몇이에요? 탄소랑 수소는 12대 1이죠. 그러면 원자수 B는 얘네들이 곱해서 이게 나왔던 거잖아. 됐니? 그럼 반대로 질량비를 원자량비로 나눠주면 원자수 B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다면은 몇이야 이게? 4분의 3이니까 3대 4인 거죠. 됐니? 그럼 결국에 또 세 번째 과정 가야죠. 세 번째 과정은 이 탄화수소로 가능한 녀석은 C3H4가 가능하겠죠. 혹은 이것만 가능한 거야? 우리 B만 알고 있는 거니까 C6H8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긴 한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죠. 개수 맞추자. 탄소부터 맞추면 돼요. 탄소가 3개니까 이산화탄소 3개. 수소가 4개니까 물 분자는 2개. 그럼 산소가 6개, 2개니까 8개죠? 그러면 요 녀석이 4가 되겠네. 자, 또 탄소부터 맞추면 돼요. 탄소 6개니까 이산화탄소 6개. 수소 8개니까 물 분자는 4개. 그럼 산소가 12개에 4개니까 20개죠? 20개 맞아? 12개에 4개면 20개요? 16개죠? 16개. 16개 절반 때리면 몇이에요? 몇이야? 왜 이렇게 안 돼? 16개 절반. 8이죠. 이해돼요? 이런 반응이야. 근데 잘 봐봐. 문제에서 봤을 때 반응 전에 전체 몰수가 몇이래요? Y몰이래. 반응 후에 전체 몰수도 몇이래요? Y몰이래. 연소가 일어났지만 전체 몰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반응에서 없어지는 물질의 몰수 양과 생성된 물질의 몰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 봐봐. 자, 만약에 C3H4였다면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C3H4가 하나 없어질 때 산소는 몇 개 없어져? 4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는 3개가 생기죠. 그와 동시에 수증기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죠. 총 5마리가 없어질 때 5마리가 생기죠. 이때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얘 봐봐. 총 9마리가 반응을 할 때 10마리가 생기죠. 만약에 CmHn이 C6H8이었다 라고 한다면 Y몰로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에 Y몰보다 많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아니란 얘기네요. C3H4란 얘기네.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개수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C3H4라고 확정 지어볼 수 있어, 우리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지까지 알아냈으니까 문제 보기 풀어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몇 번이니, 이게?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CmHn 1몰이 연소되면은 H2O가 3몰이 생성된대. CmHn 1몰이 연소되면은 H2O는 몇 몰? 2몰이 생성되죠.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연소 후 물의 몰수는 0.4Y몰보다 작대요. 이거 잘 봐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반응 후에 보니까 O2가 있죠. O2가 처음에 있었던 요 4Xg이 딱 맞춰 반응한다는 게 아니죠. 과량으로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과량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봐봐. 만약에 요 녀석이 1몰 있었대요. 오케이? 그럼 과량 상태지 지금. 그러면 얘가 딱 맞춰 반응하는 건 4몰이겠지. 그쵸? 그러면 과량이니까 내 맘대로 5몰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5몰 있었다고. 그럼 반응시키는 건 1몰 반응할 때 5몰 중에 4몰만 반응해서
생성되는 녀석은 3몰, 2몰이죠. 얘가 4몰일 때랑 생성물의 양은 똑같겠죠, 어쨌든. 그러면 얘가 1몰 남을 거고, 얘가 3몰, 얘가 2몰. 이렇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몰수가 Y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전체 몰수가 Y몰의 역할을 하는 거야. Y몰이 몇 몰이에요? 지금 보면 6몰이죠? 그러면 전체 6몰 중에 물은 몇을 차지해요? 2를 차지하죠. 남아있으면. 됐니?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한 거는 0.4Y죠. 0.4Y라는 건 뭐야? 전체 Y몰에 대하여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이게 4몰이었다면 이게 없겠죠. 딱 맞춰 반응한다면. 그럼 딱 맞춰 반응했을 때 전체 5몰 중에 2몰이 물이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0.4Y라는 뜻이죠. 이해돼 안 돼? 전체 몰수에 대하여 4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이런 상태지. 산소가 남아있는 상태. 그렇다는 이야기는 0.4Y보다 얘가 커, 작아? 작네요. 이해돼요? 5분의 2보다 작잖아, 얘가. 니은 복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야. 산소가 남았냐 안 남았냐를 물어보는 게 니은 복이에요. 왜? 산소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전체 Y몰 중에 물 분자는 무조건 40%를 차지할 거란 얘기죠. 근데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질 거잖아.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0.4Y보단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디귿 연소 후 O2의 질량은 0.8Xg이다 라는 이야기. 그것도 한번 해봐봐. 네 번째. 이제 이렇게 가자. 그럼 결국에 이 반응에서 수소는 0.1X만큼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이 CmHn 0.1Xg 수소 CmHn Xg에 들어있는 수소 0.1Xg이 물을 만드는 거지. 근데 아까 물은 저기 했었죠. 수소랑 산소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붙어야 물이 만들어져? 1대 8의 질량비로 붙는 거죠. 그러면 수소는 0.1X죠. 산소는 몇 X가 있어야 물이 만들어져? 0.1X 가지고는 0.8X가 있어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는 몇 Xg일까요? 0.9Xg이겠지. 이해돼? 그럼 남아있는 산소의 질량은 이제 질량 보존 법칙. 봐봐. 전체 질량이 몇 Xg이니? 전체 질량이 5Xg이죠. 그러면 5Xg은 반응 후의 질량인 이산화탄소 질량 몇 X? 3.3Xg이지. 그리고 수증기 얼마나 만들어졌어? 물 0.9X만큼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남아있는 거죠. 얘네 질량 다 더하면 5X가 돼야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요 산소는 몇 Xg일 거예요? 이게 4.2니까 0.8Xg만큼의 산소가 남아야겠지. 이해돼요? 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풀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어? 근데 사실 숙달되고 나면은 우리가 설명은 필요 없는 거. 요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요거 보고 3.3x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 0.9x네. 그럼 0.9x네. 얘 0.1x겠네. 그치? 그럼 0.9x니까 9대 1이니까 3대 4겠네. 그럼 요 새끼일 것 같은데 반응시켜 보는 거죠. 맞네. 끝. 질량 보존 법칙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게 79번. 자, 또 갑시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문제는 중요한 핵심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탄소만의 질량, 수소만의 질량을 구해서 수소만의 질량으로 물을 만든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어? 뭐 이걸 알아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또 한 가지는 원자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하여
아, 여기 있는 탄소 질량이 여기 있는 탄소 질량이겠다라는 게 중요하겠지. 그쵸? 그 문은 뭐 그런 문제였어. 또 풀어야 되는 게 몇 번이니? 몇 번이야? 90번? 아니지. 순서대로 81번부터 갈게요. 자, 81번 문제 읽어보면은 염산 0.1리터에다가 마그네슘을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있대요. 그럼 이때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건데 마그네슘을 넣기 전 원래 0.1리터에 들어있던 염소의 몰수를 알아내래. 비커에 0.1리터 HCl 수용액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 안에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들이 들어있겠죠. 왜? HCl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몇 대 몇으로 이온화가 됩니까? 1대 1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여기에 H 플러스가 예를 들어 10개 있으면 얘도 10개죠. 이해돼? 그러면 이 10개가 모두 반응하면 H2 5개가 나가는 거지. 이해돼? 그 이후에 수소기체는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이용할 거야. 잘 봐봐. 그럼 처음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가 여기죠. 쭉 계속 집어넣고 있어. 점점 마그네슘을 넣고 있다고. 점점 마그네슘을 계속 쭉쭉쭉 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점 얘가 줄어들겠지, 안에서. 왜? 얘가 뭘로 날아갈 거니까? 수소기체로 날아갈 거니까. 이해돼? 근데 그러다가 수소기체가 한 72ml 날아갔을 때 그때 마그네슘을 더 집어넣어 봤자 수소기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죠.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응이 끝난 거네. 최대로 발생한 게 72ml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최대로 발생한 수소기체는 72ml잖아. 이게 0.072L잖아. 근데 문제에서 1몰 부피는 24L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4L로 나눠주면 몇 몰이 있다는 이야기야? 0.0003몰의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 반응식에서 여기 다 써져 있네요. 0.003몰의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는 반응한 HCl은 몇 만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0.006몰 만큼의 HCl이란 얘기지.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HCl이 여기 안에 0.006몰이 있었단 얘기 아니야? 됐니? 그럼 H 플러스는 0.006, Cl-도 0.006. 그럼 H 플러스 0.006이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0.003의 H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었던 Cl-는 당연히 몇이겠어? 0.006이겠지 그냥.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니? 또 이제 81번 했고요. 자, 이제 89번. (89번) 갑시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주지 않았네요. 알아내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오른쪽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킬 때야. 반응식만 봐도 알 수 있죠. A가 BC가 되는 거니까 분해 반응이죠. 그치? 이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준 거야. 근데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이죠.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는 지점이야? 여기가 반응이 끝나는 지점이겠죠. 여기가 반응이 끝나는 지점이다. 됐죠? 그러면 볼게. 가, 나, 끝이 있어. 지점이. 근데 문제에서 준 건 가, 나, 끝의 밀도비를 제공했죠. 밀도비. 밀도비가 2분의 5 대 4분의 5 대 1이죠. 근데 밀도라는 거는 부피비 분의 질량비겠죠. 됐니? 그럼 잘 생각해봐. 가에서 나, 나에서 끝, 가, 나, 다. 아, 가나다? 가, 나, 끝. 최선은 질량이 다를까요? 다를까? 뭐가 추가되는 거 있는 거야? 아니지. 그냥 A가 있는데 A가 분해되고 있을 뿐이야. 됐니? 그럼 A의 질량이 있겠죠, 처음에. 그럼 다 분해되면 얘는 없고 얘네만 있겠지. 그럼 질량이 어떨까? 다? 같아, 달라? 같지 않을까요? A가 분해되고 있는 거잖아. A 10g이 다 분해되면 BC가 될 건데 BC 다 더하면 10g이지 않을까? 됐니? 그럼 분해되는 중이니까 요 가나 끝에서의 질량비는 다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야. 이해돼? 됐니? 그러면 결국에 이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 질량비는 다 똑같으니까 무시해 버린다면은 결국엔 밀도비랑 질량은 똑같으니까 부피비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역수 관계에 있는 거잖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여 이 부피비는 뭐랑 똑같을 거야, 결국에는? 각 지점에서의 몰수비랑도 동일하겠죠. 이해돼? 각 지점에서의 몰수비일 거야, 이거는. 그럼 몰수비니까 분수 너무 짜증나는데 분모가 다 5네. 기분이 좋죠, 이러면. 왜? 정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이래서 난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놓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A가 몇 몰 있다라고 가정할까요? 2몰 있다라고 가정할 거야. 처음에. 근데 반응이 좀 일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몰수가 몇 몰이 돼요? 4몰이 되네. 요 4몰은 누굴 말하는 거야? 남아있는 A와 생성된 BC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 반응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A가 좀 남아있겠죠. 그리고 반응이 다 끝났을 때는 몇 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5몰이 된다라고 가정해도 되겠니? 그치? 그런데 이 5몰은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걸까? A 있어, 없어? 없겠죠. 누구랑 누구만 있어? B랑 C만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봐봐. 그러면 A 2몰이 모두 분해됐더니 BC 몇 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5몰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 개수를 봐봐. A 2몰이 모두 분해되면 BC가 총 몇 몰 만들어져? 5몰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수인 B 플러스 C는 몇일까요? 5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C는 알아냈어. 그럼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 A의 질량 B는 얼만큼이냐라는 얘기네. 가에는 A의 2몰만큼의 질량이 있겠죠. 그치? 그러면 나에 요 A가 얼만큼 남아있냐를 알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 가에는 A가 2몰만큼 있는데 나에는 A가 4몰 중에 얼만큼 남아있을 건데 얘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개념이 뭘 쓸 거냐면 변화량 개념을 쓸 거야. 변화량. 이해해보자. 자, 몰수 변화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반응량에 비례한다 그랬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2B랑 반응해서 C가 된대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 2C라고 하자. 상관없지만 2C가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있대요. 근데 반응 전에 내가 얘네를 각각 2몰씩 넣어놨대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얘 1 반응할 때 얘 2 반응해서 요 녀석은 2가 생기겠죠? 그치? 그럼 반응은 후에는 A가 1, B는 0, C는 2. 여기서 몰수 변화량을 한번 볼까요? 반응 전 몰수는 몇 몰? 4몰이죠. 근데 반응 후 몰수가 몇 몰이 돼요? 3몰이 되죠. 몇 변했어요? 1만큼 변했죠. 그치? 그 이유가 뭐야? 3마리 반응할 때 2마리 생기니까 1만큼 줄어드는 거죠. 3마리가 없어질 때 2마리가 생기니까 1만큼 줄어드는 거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반응인데 이번에는 자, 44만큼 있었어. 44.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얘가 2 반응할 때 얘는 4 반응해서 얘는 4 생기겠죠? 그러면 2 남았고요. 안 남았고요. 4네요. 반응 전 몰수는 8이었죠? 반응 후 몰수는 몇이에요? 6이죠? 몇만큼 변했어요? 2만큼 변했죠. 그 이유는 이 반응이 몇 회 일어난 거니까 2회 일어난 거니까 2만큼 변하는 거죠. 이해돼? 얘는 몇 회 한 거야? 1회 한 거죠. 됐니? 그럼 당연히 변화한 양은 반응량에 비례하겠죠. 두 배 많이 변했으니까 반응을 2배 더 많이 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2배 더 많이 변했으니까 반응은 2배 더 많이 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저걸 가지고 끌고 와 볼게 이제. 가에서 나가 될 때 전체 5몰이었는데 몇 몰이 돼요? 5몰 아니지 2몰. 전체 2몰이었는데 몇 몰이 돼요? 4몰이 되네. 근데 나에서 반응 끝으로 갈 때는 5몰이 되죠. 그치? 그럼 변화량 보자. 몇 변했어요? 2만큼 변했죠. 몇 변했어요? 1만큼 변했죠. 그럼 가에서 나로 갈 때 분해된 반응의 양과 나에서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 분해돼서 간 양, 분해된 양은 2대 1이겠지. 이해돼? 즉 반응량이 2대 1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잘 생각해봐. 2몰이 모두 반응할 때까지 몇만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3회 반응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서 2번 반응하고 한 번 마저 반응하면 반응이 끝나는 거니까. 이해돼요? 반응량이 2대 1이라며 그럼 전체 반응하는 건 3 반응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결국에 A 2몰은 3회에 걸쳐
반응이 끝나는 거야. A 2몰이 3회에 걸쳐 반응했다는 얘기네. 이해돼요?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시우야, 1회당 2몰, 잘 생각해. 2몰이라는 녀석은 3번에 걸쳐서 반응이 다 끝날 거야. 그럼 2몰이라는 녀석이 1회당 몇씩 반응한다는 걸까? 그치. 1회당 3분의 2씩 반응하여 소모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는 몇 회 반응해요? 가에서 나라고 2회 반응하는 거죠. 몇 시 소모됐을까? 3분의 4가 소모됐겠죠. 3분의 4가 소모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마저 반응하면 반응이 끝나는 거죠. 뭐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4가 소모됐다며. 그러면 처음에 A가 2몰이 있었는데 결국엔 나에서 A는 몇 몰이 있을까? 3분의 4몰이 반응했겠죠? 몇 몰 남아있어요? 3분의 2몰이 남아있었겠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A의 몰수는 2몰, 3분의 2몰이죠. 그럼 가와 나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3대 1이겠죠. 이해돼요? 응? 즉, 요 나에서 4몰 중에 A는 3분의 2몰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럼 가에는 A 2몰만큼의 질량, 나에는 A가 3분의 2몰만큼의 질량이니까 몰수비 그대로 질량비는 3대 2로 존재하겠지. 3대 2? 3대 1로 존재하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 횟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량이 변화량이랑 비례한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이것도 혼자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지. 2만큼 변했네. 1 변했네. 총 3번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러면 3번에 반응하는 거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3분의 2씩 없어질 거고 여긴 2번 반응하는 거니까 3분의 4가 없어졌겠지. 그러면 A의 2에서 3분의 4가 없어졌으니까 3분의 2가 남아있겠네. 그럼 가와 나에 들어있는 A의 질량비는 무조건 3대 1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개념을 다 얘기한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변화량이랑 반응량은 비례한다고. 그치? 이거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문제에는. 아, 2가 변했네? 1이 변했네? 변화량이 2대 1이니까, 아, 반응량도 2대 1일 거야. 총 3번에 걸쳐서 반응해서 2번 반응했을 때는 그러면은 3분의 2만큼씩 반응해서 3분의 4 반응해서 3분의 2가 남았네. 이해돼? 그래서 요건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문제죠. 90번. 자, 90번은 우리가 좀 문제 이해부터 좀 해볼게요.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고 반응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대충 이런 실린더가 있다라고 할게. 이 실린더에다가 처음에 이게 아직 B를 넣기 전이죠? 그치? 여기엔 누구만 있어야 돼? B를 넣기 전이니까 A만 있겠지. 그럼 처음에 A만 V리터만큼 있는 거예요. V리터 한 요 정도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지. 듣니?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할 거래요? B를 집어넣을 거래.
얼만큼 집어넣어요? W만큼 집어넣는 거지. B를 Wg만큼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네요. 얼만큼으로 늘어났어요? 2배만큼 늘어났죠? 몇 V? 2V로 늘어났어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2V야. 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에다 또 뭐 할 거래요? B를 또 W만큼 또 넣었죠? 또 넣었을 때 전체 부피가 몇 V가 된대요, 이번엔? 3V가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이만큼이니까 요 정도? 한 3V? 근데 문제 상황은 뭐냐면은 기역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이 같대요. 봐봐. A랑 B가 반응해서 여기서 분명히 뭐가 만들어졌을 거야? C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B를 더 넣었더니 C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B를 더 넣었는데 C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A가 있었어 없었어? A가 이제 없다는 얘기. 한 톨도 A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는 C가 똑같이 있었겠지. 그럼 여기는 A 있어 없어? 없어. 그럼 B도 당연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C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C가 있었겠죠. 여기 C랑 똑같은 C겠죠. 같은 양의 C겠죠. 근데 부피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V만큼 늘어났네요. 2V에서 3V로. 그게 누구야? 얘가 있어야겠죠, 그대로. B, Wg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안에는. 근데 BWg을 집어넣으니까 V만큼 부피가 상승했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BWg이 차지하는 부피가 V리터라는 얘기 아니니? 이해돼요? 그럼 봐봐. A V리터랑 BWg이 모두 반응하면 C2V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BWg V리터라는 거 여기서 알아냈죠. 그렇지? 그럼 반응을 시켜보면은 A가 몇 B야? BB. BB랑 반응해서 CC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여기 가는 얘네 상황만 써볼게. 얘네 상황만. 그럼 반응 전에 A는 V리터만큼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쓰자. 전체 기체 1몰 부피가 2V리터라고 하고 있죠. 1몰이 2V리터니까 이거 몰수로 바꾸면 몇 몰? 0.5몰이죠. 얘도 몇 몰? V리터니까 결국 0.5몰이죠. 그럼 결국 반응 전에 0.5몰, 0.5몰 반응시키겠다 아니니? 됐니? 그러면 남는 거 없이 모두 반응하죠. 그렇지. 남는 거 없이 모두 반응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면 C가 2V리터 만들어진다며? 그렇지. C 2V리터는 몇 몰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몰이지. 그러면 생성된 C는 몇 몰이다? 1몰이다. 이게 반응이죠. 그래서 반응 후가 지금 여기죠. 결국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기역이지. 그치? 기역이 뭐가 되는 거야? 0, 0, 1몰. 즉 2V리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0.5, 0.5, 1. 이게 개수비지? 그렇죠? 1대 1대 2네요. 됩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더 빨라. 근데 매번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보통 이렇게 얘기해. 그 안에 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누가 있는지부터. 여긴 A만 있을 거야. 근데 기억관위에서 생성된 C가 없다는 얘기는 기억에는 뭐만 있어야 돼? 반응이 종결이니까 C만 있을 거야. 여긴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니까 C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C가 있었을 거죠. 똑같이. 근데 C가 있었을 건데 부피가 늘어났네. 왜 늘어난 거야? B를 Wg만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넣어준 BWg만큼 추가되어 있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BWg만큼이 부피가 V만큼 증가하게 된 거네. 아, 얘가 V리터구나. 근데 그 V리터를 여기서 더 넣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B 플러스 C는 3이래요. 맞니? 맞네요. B 플러스 C는 3. 맞아요. 그럼 B의 분자량은 W라고 하는데, 분자량이라는 건 1몰 질량이죠? 분자량은 1몰 질량. 근데 0.5몰의 질량이 W였잖아. 그치? 그럼 1몰 질량은 2W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량은 W가 아니라 2W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니은에다가 A 2V리터를 더 넣어서 반응시킬 때, 여기 봐봐. 얘가 지금, 여기 얘가 0.5몰 있는 거고, C가 몇 몰? 1몰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할 거래, 이제? 또? 이제 남은 A를 더 넣을 거래요. A를 얼만큼? 2V만큼 더 넣을 거래요. 그러면 얘 넣어준 거랑 얘가 마저 반응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 이게 기억이에요. 그럼 니은은 어떻게 써요? C1몰이 존재하고 B가 0.5몰 들어온 상태가 니은이죠. 근데 디귿 보기는 여기에다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A1몰을 첨가하겠다 이 말인 거죠. A1몰을 추가로 넣겠다. 2V 는 거니까. 2V가 1몰. 됐니? 그럼 반응을 해봐봐. 반응하면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1몰 넣어줬지만 0.5몰만 반응하겠죠. 그리고 0.5몰 반응하겠죠. 그리고 또 1몰이 생성될 거야. 그래서 A는 0.5몰 남아있을 거고 B는 안 남았을 거고요. C는 1몰 생성됐겠죠? 근데 원래 있던 1몰이 있잖아.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C는 총 몇 몰 있는 거예요, 이제? 2몰이 존재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0.5몰, 2몰, 총 몇 몰? 2.5몰이 디귿 상태인 거지. 그럼 2.5몰은 몇 V리터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네. 몇 V리터일까요? 5V리터가 되겠지. 2V가 1몰이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보면은 화학 지금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느낄 거야. 화학 같은 과목이 없어. 좀 새롭죠? 신기하죠? 수학인 듯 수학이 아니죠. 그 문제 푸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개수만 잘 세면 돼.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꽤나 힘들어질 거야. 근데 내신에서는 다 기출 문제거든? 다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내신에 어떤 게 나오는 건지는 난 정확히 알고 있어. 알겠어? 그래서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나중에 이런 거 풀으라는 것만 풀면 사실 시험에서 못 풀 게 없어. 다 풀어. 다만 결국엔 시간이 문제일 거야, 나중에.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따라오면은 나중에 학기 중에도 좀 편해질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1단원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 끝이 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에서 몰농도, 농도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부분은 훨씬 더 쉬워. 그래서 그 부분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쉬운 거 들어갑니다. 쉬운 거 들어갈 거야.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숨이 좀 트일 거니까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동안 좀 고생 많았고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내가 풀어준 문제들 있지? 이거 분명히 이해하는데도 힘들었을 거야, 지금. 이해하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헛되이지 않으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다시 스스로 풀어봐야 돼. 알겠어? 다시 스스로 안 풀잖아? 내일 몰라요. 내일 모레 몰라요. 방금 너희들이 쓴 노력 없어지는 거야. 노동한 거야, 그냥. 공부한 게 아니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풀어준 문제는 꼭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됐지? 그럼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는 시간.
얘들아, 쉬운 것만 하면 진짜로 이거 화학 내가 진짜로 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쉽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어려운 문제 다 빼버리고 기본 문제만 다 내면 돼.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독박은 내가 써요. 독박을. 난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선생이 그지 같아서. 그 독박을 내가 써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점수가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쉬운 것만 하면 딱 쉬운 거 한도대로만 절반만 맞아서 50점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야 점수가 잘 나오겠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나와. 그걸 맞춰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등급 내지 2등급을 맞는 거야. 이해돼? 우리가 뭐 4등급, 3등급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 2등급, 1등급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도 분명히 다 어려운 문제는 넣진 않았어.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는 해야 돼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거에 서운해 할 필요가 없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럼 이어서 몰농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몰농도부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나는 퍼센트 농도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적으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간단하죠. 백분율이야. 그냥 백분율.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전체분의 x 곱하기 100을 우린 퍼센트로 사용을 하죠. 남학생이 50명, 여학생이 50명이면 성비는 50%죠. 그치? 그거예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요거야.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20명이면 여학생의 비율이 20%니? 아니죠. 120분의 20인 거죠, 그거는. 그치? 그걸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용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역할을 하는 건 용액이겠죠. 용액. 그래서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을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용액이라는 거는 용매 플러스 용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용매 플러스 용질의 질량 분의 다시 쓸게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 퍼센트 농도인 거죠. 그렇다면 용매는 예를 들어 뭘 말하는 거예요? 용매는 예를 들어 물 말하는 거야. 용질은 예를 들어 뭘 말하는 거야? 설탕 말하는 거야.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이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 물 100g에 설탕을 20g 넣으면 20%래. 맞아, 틀려? 고민할 필요도 없이 틀린 거죠. 내가 방금 한 질문이 아까 한 질문이랑 똑같아요. 남학생이 100명인데 여학생이 20명이래. 20%야? 아니잖아. 물 100g에 설탕 20g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용액 120g에 용질이 20g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20%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20% 설탕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물 80에 설탕 20을 넣어서
한 개 20%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정의 꼭 기억해줘. 전체분해라는 거. 전체는 용액이라는 거. 물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세 번째 특징. 일상 농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농도예요. 일상 농도. 자, 마트에 가서 식초 농도 표기 보면은 다 퍼센트 농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다 퍼센트 농도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물리량을 보면 다 질량에 관련된 이야기죠. 질량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라는 녀석이 온도와 압력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하기 때문에. 즉 온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농도가 변하지 않아. 압력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식초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볼까? 회사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온도가 달라지더라도 똑같이 식초를 제조했을 때 식초의 농도는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돼?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용액을 만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상 농도라고 사용을 해요. 근데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거든. 네 번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농도가 같더라도 용질의 몰수는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0% 포도당 수용액이 있대요.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래. 혹은 10% 설탕물이 있대요. 100g이래. 자, 농도가 같고 질량이 같은 두 수용액이죠. 근데 이 용액에 들어있는 각각의 용질의 몰수는 달라요. 왜냐면 용액 100g에 포도당이 결국에 10g 있는 용액인 거지. 이해돼? 근데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야. 180이야. 그럼 포도당 10g이라는 거는 180으로 나눠주면은 이 용액 안에는 18분의 1몰의 포도당이 녹아 있는 거죠. 됐죠? 하지만 10% 설탕물은 용액 100g에 설탕이 10g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설탕의 분자량은 342예요. 설탕의 분자량은. 그러면 똑같이 설탕이 10g, 포도당 10g, 질량은 똑같지만 여기에 분자량인 342로 나눠주면은 342분의 1, 10몰이라는 몰수가 나오죠. 결국 농도도 같고 질량도 같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같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험에선 굉장히 불편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농도라는 녀석들은 일정한 부피에 같은 몰수가 들어있는 걸 참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 말고 몰 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몰 농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몰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몰 농도라는 건 단위로는 대문자 m으로 써요. 그냥 몰 농도의 단위는 대문자 m이야. 그냥 읽을 때도 몰 농도라고 읽어주면 돼. 혹은
몰 퍼 리터라고도 씁니다. 몰 퍼 리터. 그럼 결국 몰농도란 무엇이냐? 몰농도란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준 게 몰농도예요. 근데 여기서 단위가 참 중요한데 용액 부피가 리터 단위를 씁니다. 미리리터 아닙니다. 리터예요. 몰수는 말 그대로 몰을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농도는 난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걸 읽을 땐 이렇게 읽으면 돼. 아,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면 바로 좀 보기를 좀 만들어 볼게. 결국엔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이 용액이 1리터 있다면 1리터에 0.1몰의 포도당이 녹아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두 번째.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가 있대요. 여기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랑 질량을 알아보세요. 포도당의 몰수랑 질량을 알아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봐봐.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이 뜻이죠.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 바꿔서 1리터에 0.1몰이 녹아있는 용액인데 500ml엔 몇 몰이냐는 뜻이야. 0.05몰이겠죠. 이해돼? 요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0.1몰 농도 요 개념 안에 1리터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1리터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야. 안 써 있는 것 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식으로는. 그래. 1000ml에 0.1몰이 녹아 있는데 실험 상황으로는 500ml다. 그럼 500ml에는 몇 몰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몇 몰이에요? 0.05몰이죠. 그러면 결국에 0.05몰의 질량을 구해라 라는 것까지 간다면 0.05몰의 포도당의 분자량 몇이라고? 180이라고 했죠?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180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g이에요? 9g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세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대. 쓰자, 이것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대. 근데 이번엔 이 녀석이 200ml래요. 똑같이 해볼까?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무슨 뜻이에요? 1리터에 0.2몰이라는 소리야. 1리터에 0.2몰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200ml라며. 그러면 200ml에는 결국 5분의 1만큼이죠. 그치? 그러면은 10분의 2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50분의 2죠. 그러면 0.04몰이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0.04몰인데 여기에다가 또 180을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됐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몰농도. 자, 그러면 이 몰농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하는데 포도당을 0.02몰씩 무언가 반응을 시켜보고 싶은 거야. 수용액상에서. 얘를 반응을 시켜보고 싶은 거야. 돼? 그럼 어떻게 반응시키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러는 거죠. 그래. 1000ml에 0.1몰이 녹아있도록 해서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용액을 만들어줘. 그치? 1리터짜리 용액을 지금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200ml씩 5회 반복 실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무슨 소리인지 봐봐. 0.02몰이 필요하대요. 그럼 나는 이 용액을 만들어서 그러면 결국엔 200ml에는 0.02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 용액 200ml에는. 이해돼? 그래서 이 용액을 200ml씩 나눠가지고 요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실험을 반복 실험할 수 있죠. 몇 회나 반복 실험할 수 있어? 5회나 반복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포도당 0.02몰씩 반응할 게 아니라 0.03몰씩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용액을 만들어 또. 이 용액 만들어서 몇 미리만 쓰면 돼, 여기서? 400ml만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또 이 용액을 만들어서 뭐 0.06몰이 필요해. 그러면은 600ml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600ml만 덜어서 쓰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꽤나 간편하겠죠? 왜? 이 용액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몰수만큼 부피로 덜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부피로 덜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많이 쓴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에는 실험자가 이런 용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조해야 돼. 일단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지. 그럼 제조하는 방법 알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5번째는 표준 용액 제조라고 할 거예요. 표준 용액 제조. 그러니까 표준 용액이라는 것은 실험을 할 때 모체가 되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험자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용액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실험자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실험을 할 때 몇 몰 농도 만들지는 실험자 맘이죠.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제조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단계는 뭘 해야 될까? 식을 써봐야죠. 0.1몰 농도에는 용액 1000ml에 0.1몰이 녹아있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지금 포도당 0.1몰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포도당 0.1몰이 몇 g이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 몇? 180을 곱해주면 18g이죠. 그치? 그래서 이 18g을 18.00 몇 g까지
00 몇 g까지 저울로 정확히 달아주는 거야. 저울로 정확히 달아주는 거야. 왜냐면 0.1 정도만 차이가 나도 그 포도당의 몰수는 굉장히 틀어지죠. 그래서 꽤나 정확하게 달아줘야 돼. 그럼 이렇게 저울로 다른 거를 두 번째 몇 밀인지 알 필요 없어. 적당량 물에 녹여줍니다. 몇 밀인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적당량 물에 녹여서 용액으로 만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삼각 플라스크를 많이 사용을 해.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해서 대충 물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가 요 18.00g을 여기다 넣어서 녹여가지고 용액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합니다.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요. 자, 요 부피 플라스크라는 실험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어요. 삼각 플라스크랑 달라요. 근데 이 호리병 모양에 여기 1리터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을 거야. 1리터. 근데 보통 우리가 실험 기구에서 부피를 재는 기구들은 눈금이 있죠. 근데 얘는 눈금이 없어요. 뭐냐면 딱 1리터만 잴 수 있게 만든 기구예요. 이 기구로 900ml 못 잽니다. 400ml 못 재요. 1리터가 어디까지냐면은 잘 보면 눈금은 없고 이렇게 실금이 하나 가 있어요. 실금. 그래서 저기까지 넣으면 1리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딱 1리터만 잴 수 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500ml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2리터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 아시겠죠? 딱 정확하게 1리터만 잴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까? 이 만든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집어넣으면 대충 뭐 이만큼 차겠죠.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까?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만들어주면 돼요.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즉, 여기에다가 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물을 어디까지 집어넣을까요? 표선까지 물을 첨가한다 라고 해요. 표선까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용액이 200ml였대요. 200ml였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물을 800ml 넣는다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야. 800ml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용액 200ml에 물 800ml를 넣는다고 용액 1000ml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용질과 용매의 입자가 섞이면서 그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요. 이해돼? 즉 200ml에 800ml를 집어넣으면 용액의 부피는 998ml예요. 쉽게 생각하면. 입자 사이사이의 공간을 채워지면서 부피가 그대로 더해지질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몇 밀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몇 밀리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넣기만 하면 돼. 그냥 1리터짜리니까 표선까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때려 부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얘기죠. 만약에 그냥 물 1리터를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포도당 18g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물 1리터에다가 포도당 18g을 넣으면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1000ml, 용액의 부피가 1000ml보다 조금 넘어가겠지.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표준 용액 제조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진한 용액의 농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표준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의 부피를 1000ml로 맞춰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됐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니죠. 한 3가지만 더 얘기할 거야. 자, 6번째.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묽은 용액이죠. 농도를 묽히는 거지. 그래서
묽은 용액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묽은 용액의 원리. 자, 몰농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몰수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그치?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거기에다가 거기가 짜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도 안에 들어있는 스프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스프가 용질이죠. 즉 물을 부어도 요 용질의 몰수, 용질 몰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 거야. 오케이? 무슨 소린지 봐봐.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인데 이 녀석이 200ml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의 몰농도는 몇이냐라고 할 거야. 지금 봐봐. 처음 가지고 있는 용액의 용질 몰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0.1 몰농도 곱하기 몇 미리, 200ml니까 0.2리터죠. 이거랑 물킨 후에 몰농도 모르죠. 곱하기 용액의 부피 몇 미리, 몇 리터, 1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물키기 전에 스프의 양과 물킨 후에 스프의 양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요게 5배가 됐으니까 요건 5분의 1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M' 혼합용액의 몰농도는 몇이 될 거예요? 0.02 몰농도가 되겠지. 이해돼요? 원리는 이거야. 스프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빠르게 가봅시다. 하나 더. 혼합용액. 자, 이번엔 섞을 거예요. 용액을 섞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죠. 내가 라면 하나짜리랑 라면 2개짜리를 섞어요. 그럼 스프 몇 개 들어있을까? 3개 들어있겠죠? 그치? 그래서 요 얘기예요. M1 V1 플러스 M2 V2 합하면 혼합용액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야. 봐봐. 0.1 몰농도 200ml짜리랑 0.2 몰농도 300ml짜리를 섞었대요. 이렇게 섞었을 때 만들어진 용액의 몰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의 용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용질은 0.1 몰농도 곱하기 0.2리터죠. 여기에서 몰수는 0.2 몰농도 곱하기 0.3리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몰수는 0.02 몰이네요. 여기는 0.06 몰이네요. 그럼 이걸 더한 게 이거겠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혼합했다라고 해서 용액의 부피가 실제로 500ml가 되진 않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에 나와요. 단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라고 따로 표기를 해줄 거야. 실제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렇게 500ml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엔 0.08몰이 혼합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500ml니까 0.5리터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요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몇이 될 거예요? 0.16 몰농도가 되겠지. 이해돼요? 결국에 6번, 7번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질 몰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용질 몰수 어떻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돼. 리터로.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합시다. 딱 하나만. 우리 하자. 자, 봐봐 다시.
농도 변환. 자, 농도 변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센트 농도를 예를 들어서 몰 농도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라는 거죠. 몰수? 아이씨, 용질 질량이죠. 미안해. 질량이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를 질량 곱하기 100 이거를 뭘로 바꿔줄 거래요? 몰농도로 바꿔줄 거래. 몰농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를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봐.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용액의 질량에다가 밀도로 나눠주는 걸 말해요. 밀도로 나눠주는 거. 왠지 한번 원리를 봐봐. 밀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밀도분의 1이라는 거는 밀도 역수죠. 밀도분의 1이라는 건 용액의 질량분의 부피죠. 용액의 부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용액의 질량에다가 여기 질량이죠.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날아가네요. 결국 뭘로 바뀌는 거야? 부피로 바뀌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질량에다가 질량분의 부피인 밀도분의 1을 곱해준다. 밀도로 나눠주면 용액의 부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용질의 질량을 용질 몰수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거 100 없애줘야지. 그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 100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또. 왜? 질량 네. 분자량. 뭐라고? 몰수 곱하기 분자량의 질량. 몰수 곱하기. 이거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네. 분자량을 나눠줘야지. 왜 곱해줘, 씨. 그 얘기한 거지? 그치. 분자량을 나눠줘야죠. 잘했어.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요 100을 없애줘야죠. 그치? 그래서 100분의 1을 마지막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 결국엔 용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용액의 부피가 최종적으로 뭘로 나올 거냐면 밀리리터로 나올 거예요. 밀리리터. 그러면은 단위 환산만 해주면 돼. 이걸 뭘로 바꿔줘? 뭘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바꿔줘야 몰농도가 제대로 나와. 그러면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으로 나눠주면 돼.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1000ml가 1리터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도 변환,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방법은 다 하나하나 쪼개주면 되는 거야.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용액의 부피로 바꿔주는데 그 부피를 리터로 바꿔줘야죠. 그치? 근데 그 방법은 용액의 질량의 밀도를 곱해주면 된다. 밀도 분의 1로 곱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용질 질량에다가는 분자량을 곱해주면 용질 몰수가 되는 건데, 분자량 분의 1이죠. 자꾸 이래. 분자량 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용질 몰수가 되는 거야. 분자를 나눠주면. 그리고 퍼센트 농도에는 곱하기 10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로 곱해줘야죠 또. 100으로 나눠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몰농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이해돼? 그래서, 몰농도를 또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거꾸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농도 변환까지 하면은 우리가 농도에서는 이야기를 다 해보는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요까지 수업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뒤에 몰농도 끝부분까지 쭉쭉 넘겨봐. 자, 책 페이지 36페이지까지 132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1단원 마무리이기 때문에 1단원 문제들이 뒷부분에 수록이 돼 있어. 오늘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 거, 저저번 주 것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숙제 잘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단원 부분을 나가게 될 건데, 2단원 부분은 딱 다음 주 한 주만 할 거야. 제일 마지막 부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2단원에서도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1단원에 비하여 좀 쉽다라는 이야기지, 많이 쉽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숙제 잘해서 다음 주에 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